안녕하세요. 김지윤 PD라고 합니다.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된 이유는 바뀌고 있는 정책들을 체험해 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집 반려묘 쫀떡이입니다. 쫀떡이를 처음 만났던 게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인을 통해 입양받았는데 데려올 땐 양육비 걱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적지 않게 들어가는 식비부터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반려동물 양육비의 40%가 병원비로 쓰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특히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쓰는 비용들을 생각하면 사회초년생인 저한테는 아무래도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병원비에 대해서 저처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저희 반려묘 쫀떡이랑 함께 오늘 좀 병원을 가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납치 성공했습니다. 쫀떡이랑 같이 동물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잠깐 길이 어디지?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와가지고 문서 한번 작성 좀 해주세요. 네.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차에서부터 계속 울었거든요. 쫀떡이가 아까보단 많이 진정이 된 상태거든요. 네. 오늘 검진하고 예방접종으로 내원해 주셨는데요. 네. 예방접종은 혹시 고양이 예방접종이 네. 일반적으로 종합백신하고 백혈병 백신 두 가지 있는데 혹시 어떤 걸 원래 하셨을까요? 원래 종합으로 네. 다 맞긴 했었거든요, 주사를. 네. 근데 얘가 좀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네. 허피스 네. 바이러스도 막 몇 번 걸리고 했었어서 네. 근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뭐 6개월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씩은 좀 네.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네. 예방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양이 종합백신에 허피스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안타깝게도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네. 효과가 엄청 좋지는 않은데 아.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도 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애기 건강 체크나 이런 것들 같이 해볼 건데요. 네. 애기 귀나 뭐 눈이나 그리고 고양이한테서 문제되는 게 치아. 아. 치아 문제가 은근히 꽤 많고 네. 그리고 심장 문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네. 뭐 오늘은 혈액 검사 같은 건 아니니까 일단 청진이나 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겉보기로 봤을 때는 애기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거든요. 네. 모질도 좋고 골격 자체가 굉장히 큰 친구고 아. 네.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가방에 안 맞을 정도의 크기인데 네. 제 생각에는 막 살이 찐 게 아니고 큰 것 같아요. 네. 골격이 커요, 애기가. 네. 좀 더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5.58. 네. 다시 아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감량하시는 게 네. 네. 저희가 이제 고양이 종합 백신 같은 경우는 네, 원래는 국제적으로는요. 네.
고양이가 접종을 맞은 부위에 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결과가 이미 보고가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원래는 팔에 맞추는 걸 권장을 하거든요. 팔이나 꼬리 같은 부분. 네. 보통 애기들이 고양이들은 크게 부작용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얼굴이 붓거나 애기가 구토나 뭐 설사 같은 걸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는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슬슬 진료비가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병원 앞에 진료비가 게시되어 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료비를 네. 언제부터 게시를 해주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진료비 게시 같은 경우는 네. 1인 병원은 원래 게시 시점이 작년이 아니었어요. 아, 네. 네. 근데 저희 병원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정확히 11월쯤에 개원을 했는데 네. 어차피 1인 병원에도 확대가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게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게시하시고 나서 이제 손님들 반응은 좀 어땠는지. 그때 일반적으로 보호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셨을 때 뭐 예를 들어 다리가 아파서 찍는다라고 한다면은 걱정이 되시거든요. 얼마나 되나. 네. 그러면 한 번씩 가서 보시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슬개골 탈구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비용 게시를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보호자분들께서도 또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료비에 부가세가 좀 면제되는 항목들도 있던데 네. 그거는 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면제가 되는지. 사실 옛날에는 진료비 부가세 면세 항목이 훨씬 적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의 진료에 부가세가 다 면세가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의 진료가 면세가 되었고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면세가 안 되는 진료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용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붙고 이제 진료는 부가세가 없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특이한 사항 없어서 애기는 집에 가서 잘 쉬면 될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 좁은 데서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진료비는 저희는 이제 접종할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종합 백신 접종 비용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납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35,000원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설계는 너무 막 궁금한 거야 지금 뭔가. 어린 친구가 우선은 오늘 동물병원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건 확실히 이제 정부가 반려인구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부터 해서 진료비 부담 완화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뭐 그런 내역이 다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상세 금액까지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투명해졌고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동물병원 진료 개시 항목을 현재 11개에서 20개로 늘릴 방침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는 동물병원마다 진료 절차가 다 다른데요. 앞으로 100개 항목을 선별해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진료 절차를 사전에 반려인들에게 안내해주고 꼭 필요한 진료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또 저는 이제 유용한 생활 정책을 찾아서 걸어서 정책 속으로 해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